안녕하세요. 드래곤 토질기술사입니다. 오늘 건설안전 기술사 그림과 도표, 공식 등을 이용해서 답안을 이제 작성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으로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간을 좀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촬영을 하는지 그리고 촬영에 대한 그 부분을 좀 많이 좀 개편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갤북을 가지고 요거는 이제 360도가 이제 이렇게 뒤집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요 부분으로 해서 이제 쓰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기에다가 이제 빈칸이 아니고요. 이 빈 답안지를 먼저 채워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빈 답안지를 이렇게 두 개를 놓고서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뒤집어 보겠습니다. 뒤집어 보는데 이제 뒤집기 전에 요거를 이제 그 스타일을 가지고 요거를 먼저 킨 다음에요. 요거를 이제 쓸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중에 이제 얘를 좀 크게 해야 될 것 같아요. 프로그램 이 자체를 이제 좀 크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좋게끔 해서 이제 요렇게 해서 어, 써서 이제 그 서로 잘 볼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녹화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다시 시작하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자, 이제 최초에 이제 어, 저번 시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그 안전관리 조직 체계도를 이제 배웠고요. 체계도.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저번 시간은 이렇게 했고, 이제 이번 시간에 어떤 것을 할 거냐면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지워져야 되는데.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피레침의 이제 설치 기준, 피레침의 이제 설치 기준을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이제 그 요렇게 이제 어떤 그림이 이제 요런 식으로 이제 어떤 된 그림이 있겠죠. 이렇게 이제 어떤 구조물이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이제 피레침을 설치를 하고 이제 요게 구조물이고요. 구조물이고 이제 요 어떤 지표면이 있다. 지표면이 이렇게 있다면 요 부분은 이제 20cm 이상 20m죠. 20cm가 아니고 20cm 이상이고 요 부분이 이제 피레침이다. 피레침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은 이제 피레 도선에 이제 요렇게 요 부분이 이제 피레 도선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피레 도선이 있고 어떤 지작물이 있을 텐데 이렇게 지작물이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1.5m 이상 1.5m 이상이어야 된다. 그래서 어떤 이런 접지봉에 대한 그림 이렇게 그리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또 그 휠엣짐에 대해서는 휠엣짐을 이제 설치하는 설치시 어떤 준수사항들이 있을 겁니다. 준수사항.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한 네 가지 정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도 이제 나타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휠엣짐의 어떤 보호각이 얼마냐? 60도 이하다. 이렇게 돼 있고요. 휠의 어떤 도선, 도선에 대한 어떤 재료가 이제 어떤 기존에 30mm 제곱이었어요, 동선. 근데 이게 10년 전에, 10년 전에 이제, 올해가 이제 2021년이고, 그러면 이제 2011년 정도에, 10년 정도에 이게 30에서 50으로 바뀌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거 저도 몰라가지고 구독자님께서 이제 알려주시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제 어떤 접지봉에 대한 내용이 이제 어떤 75cm 이상, 이상이나 이렇게 매입하는 경우, 그리고 이제 지작물은, 지작물은 어떻습니까? 1.5m 이상, 이격해라, 뭐 이런 게 있고요. 20m 이상의 중요 구조물에 이제 설치한다. 구조물에 이제 설치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요 부분은 이제 어떤 그 안전대책이죠. 어떤 그 안전대책이 마지막으로 이제 있게 되는데 요 부분은 이제 어떤 식으로 나타내냐면요. 좀 더 다양하게 어떤 인식적인 부분을 좀
두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이제 선택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좀 어떻게 할까요? 네모로 할까요? 네모? 이렇게 네모로 한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네모로 한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안전대책이 이렇게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일기예보를 청취한다. 일기예보를 청취한다. 이런 부분도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사전점검, 사전점검이나 이제 보수를 이제 실시한다. 이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어떤 접지를 실시한다. 접지의 실시 이런 부분도 있겠고, 뭐 수방자재나 어떤 수방대책, 수방대책을 이제 수립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끝내면 되겠습니다. 피뢰침은 했으니까요. 피뢰침은 했고, 자, 이제 재해 발생 시 어떤 조치 순서, 재해 발생 시 조치 순서, 재해 발생 시 조치 순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게 보이시나요? 갤럭시 탭이 이쪽으로 이렇게 해볼게요. 좀 빛 때문에 좀 잘 안 보이는 경향이 좀 있네요. 자, 빛을 좀 이렇게 가려서 요 정도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재해 발생 시 어떤 조치 순서에 어떤 플로우 차트가 있잖아요. 플로우 차트.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어떤 긴급 처리하는 부분 처음에 긴급 처리하고요. 이렇게 이제 박스 치시겠죠. 이렇게 해서 재해 조사하고요. 재해 조사하고 그다음에 이제 밑으로 해서 원인을 강구한다. 원인 강구가 또 있겠고요. 그다음에 또 밑으로 해서 이제 대책 수립을 한다. 대책 수립하고요.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대책 실시 계획이 있겠다. 자, 그리고 이제 실시하고, 그 다음에 이제 평가를 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조치 순서가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긴급 처리에 대한 부분은 이제 피해자를 이제 응급 조치하는 거죠. 응급 조치하는 부분. 그래서 이제 어떤 관계자에 통보하는 것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어떤 현장 보존이 사실은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현장 보존하고 2차 재해를 이제 방지하자. 2차 재해를 이제 방지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해 요인을 이제 적출한다. 그래서 어떤 재해 조사 어떤 4단계 이렇게 돼 있고요. 뭐 있지 않습니까? 어, 현장 보존하고 이제 증거 수집하고 그다음에 이제 목격자 진술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사 후 보고한다 이런 것도 있겠고요. 자,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그다음에 이제 그 원인 강구에 대해서는 이제 직접 원인 좀 잘 안 보이네 제가. 그래서 좀 불을 좀 켜겠습니다. 직접 원인에 대한 부분하고 이제 간접 원인에 대한 어떤 원인 분석들이 있겠고, 글씨가 좀 잘 안 써지네요. 이쁘게. 좀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종재해 어떤 대책 수립에 동종재해나 이제 유사재해를 예방하자. 예방에 대한 어떤 대책 수립이 있겠네요. 그죠? 그리고 이제 대책 실시 계획이 이제 OW1H 이렇게 하에서 이제 계획하고 이제 실시는 이제 체크 액션하고 요거는 이제 피드백한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재발생 어떠한 그 조치 순서에 대한 플로우 차트를 이렇게 이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중대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즉시 보고한다. 중대재해는 이제 즉시 보고하는 게 이제 원칙이고요. 즉시 보고가 이제 원칙이고, 3일 이상의 어떤 요양재해는 이제 공단에 이제 보고를 한다. 그리고 30일 이제 내에서
내에서 발생하는 부분은 이제 산재를 이제 조사표를 작성 후에 이제 보고를 하게 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떤 게 또 있겠습니까? 이제 까만 걸로 해야 되겠네요. 자, 그래서 재해 발생 시 이제 조치하는 그 7단계 재해 발생 시 조치 7단계 조치 7단계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긴급 조치 아까 비슷합니다. 그래서 똑같습니다. 그래서 재조사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인 강구, 그 다음에 어떤 대책 수립, 그러면 실시 계획,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평가한다. 이렇게 내용하고 이제 비슷합니다. 아까 똑같습니다. 사실은 똑같이 하시면 되겠고, 어떠한 그 재원인 분석 있잖아요. 재원인 분석, 재원인을 이제 분석하는 방법, 재원인 분석 방법이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어떤 개별적인 어떤 분석법이 있겠고, 그래서 이제 어, 원인을 어떤 분석하는 뭐 분석에 대한 원인 규명이 있겠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떤 재해 사례 이제 어떤 연구법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해볼게요. 그다음에 이제 어떤 그 통계적인 분석법, 통계적인 이제 분석법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제 파레트도 이렇게 이제 네 가지가 있잖아요. 네 가지 이렇게 이제 네 가지가 있는데 파레트가 이제 이렇게 쓰면 안 되겠고요. 자, 또 잘못했네요. 파레트도 그다음에 이제 특성 요인도가 있고 이제 크로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관리도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재해 발생에 대한 부분은 이제 이렇게 조치하는 부분하고 이제 통계적인 어떤 방법, 분석하는 재해 원인별 이제 분석 방법들을 이제 이렇게 해 봤고요. 좀 얘가 이제 작아서 이제 좋긴 좋아요. 작아서 어떤 그 제가 쓰기에는 좋긴 좋은데 아무래도 이제 그 이렇게 전자칠반에 쓰는 판서하고 약간 좀 다른 경향이 좀 있네요. 그래서 비슷합니다. 사실 비슷한데.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정량적인 어떤 재해 통계. 자, 재해 통계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어떤 그 연천인율, 연천인율, 연천인율은 이제 연간 재해자 수 나누기 이제 평균 재해자 수. 여기에다 이제 곱하기 100을 한다. 아니 1000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도율은 이제 어, 근로시간수, 근로 손실일수 나누기 이제 연 시간수로 되어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것도 1000을 곱해준다. 그리고 이제 도수율이 있네요. 도수율 같은 경우는 이제 재발생 건수가 있을 겁니다. 발생 건수하고 이제 근로 시간수, 근로 시간수에다가 이제 1000을 또 곱해준다. 1000이 아니고 100만이죠. 100만. 일십, 백, 천만, 십만, 백만. 자, 그래서 이렇게 찍어지겠네요. 자, 이제 어떤 도수유는 어떤 빈도에 대한 수잖아요. 어떤 빈도다. 이거는 자, 빈도에 대한 수고요. 빈도율을 나타내는 프리퀀시에 대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도율 했고요. 이제 상시 근로자
상시 근로자 수는 이제 연간 국내 공사 어떤 실적률에다가 실적액에다가 실적액에서 노무 비율을 이제 곱하고 어떤 그 나눠주는 부분은 이제 건설업 월 평균 임금에다가 이제 곱하기 12를 한 요 12를 한 이런 부분으로 이제 되어 있겠습니다. 그리고 환산제율이 또 중요하죠. 환산제율이 이제 환산재해자수에다가 곱하기 100을 하는데 요거에 이제 상시 근로자 수로 나눠준다. 이렇게 이제 이런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이제 요즘은 이제 사망만인율로 많이 하잖아요. 사망만인율. 그래서 이제 사망만인율. 요거는 이제 전체 근로자의 그 일하는 작업에 대한 어떤 사망의 어떤 그 일만에 대한 어떤 사망자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사망 만인율을 이제 우리가 이제 측정을 이렇게 해서 요 최근에는 이제 사망 만인율로 통계를 이제 삼는다. 그래서 이제 사망 만인율을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안전 성적 있죠. 안전 성적. 자, 현재 도수율 마이너스 이제 과거 도수율이 있을 거다. 거기에다가 이제 뭘 나눠주냐 하면은 이제 루트 좀 복잡하네요. 그죠? 과거 도수율에다가 100만을 곱해준다. 일십, 백, 천만, 십만, 백만. 그 다음에 나누기 이제 현재 근로 총 시간수로 나눠주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플러스가 되면 이제 어떤 나쁜 결과를 이제 나타내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이너스면 이제 좋은 결과를 이제 나타내게 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망만일 이제 최근에 하고 있는데 어떤 사망자 수가 이제 1만 명이 아니고 일반 배를 이제 전체 근로자 수로 나눈 값입니다. 1만 배에 대해서 사망자 수의 결국 뭐 사망자 수의 1만 명이나 같은 내용이겠죠. 그래서 전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에 산재로 사망한 근로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이제 판단할 때 사용하는 그러한 지표가 되겠습니다. 지표. 그래서 사망자의 이제 1만 배에다가 전체 근로자, 그, 전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낸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떤 정량적인 제 통계까지 이렇게 나타내는 부분을 이제 여러분들과 공부해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이제 그 어떤 그림이나 오늘은 그림이 아니었네요. 그래서 어떤 그 그림이나 좀 도표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좀 다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